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피그마인데요. 피그마 설치부터 시작해서 UI UX 설계 디자인까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강의에서 피그마 기초부터 해서 실무 활용 능력은 물론 UI UX 설계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고요. UI UX 디자이너로 취업을 목표로 하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제작까지를 할 수 있도록 설계 구성되었습니다. 끝까지 완강하셔서 피그마의 실무 활용 능력은 물론 UI UX 디자이너로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제작까지를 만드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자, 그럼 피그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는 웹 기반의 UX 디자인 도구로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고요. 여러 디자이너가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입니다. 벡터 그래픽을 활용해서 디자인과 프로토타이핑을 지원하고 다양한 플러그인과 API를 통해 확장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그마는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고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며 디자인 파일 공유 및 버전 관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와 디자이너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CSS 코드 추출 기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능으로 실시간 협업이 되게 중요하죠. 실시간 협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서 다양한 플러그인과 소스들을 많이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고요. 또 UI 디자인 한 것을 페이지 간에 연결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프로토타이핑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 기반으로도 작업할 수 있고 데스크탑에 설치해서도 작업을 할 수 있고 피그마 파일은 벡터 파일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시스템 등을 만들 수 있고 디자인 파일들을 공유할 수 있고 버전 관리가 되어서 이전 버전으로 히스토리를 통해서 돌아가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능, 오토 레이아웃을 통해서 마진이나 여백 등을 쉽게 조절하고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여러 파일에 재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웹 기반 툴로서 피그마는 설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맥과 윈도우와 리눅스 등 다양한 운영 체제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실시간 협업하고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 버전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피그마는 무료 계정과 유료 계정으로 나누는데요. 개인이나 소규모 팀에서 적합한 이 무료 계정은 3개의 프로젝트까지 가능하면서 그 하나당 프로젝트에서 많은 페이지를 추가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 계정으로는 팀 관리 기능과 시스템, 고급 권한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진행할 피그마는 UI3 버전인데요. 이 UI3 버전은 순차적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미 UI3를 설치해서 활용하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 UI3가 설치가 되지 않은 분이 계셔요. 그래서 UI3를 이번 시간에는 강제로 한번 소환해 볼 텐데요. 구글 웹스토어로 들어가셔서요. UI3를 검색하면 Enable UI3 피그마 나오죠. 이 부분 검색해서 보면 UI3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었어요. 설치가 안 되신 분은 크롬에 추가하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 UI3가 현재는 브라우저 모드에서는 소환이 되는데 데스크탑을 설치하면 일부는 UI3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요. 저는 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피그마의 계정을 만들고 피그마의 데스크탑 모드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피그마를 검색하고요. 여기 피그마 아이콘 있죠? 협업을 위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도구 피그마를 클릭해서 계정이 있으신 분은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처음이신 분은 지금 무료 시작하기로 들어가서 여기에 계정 만들기를 클릭해서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구글 계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구글 계정으로 계속하기를 눌러서 이렇게 웹상에서 볼 수 있는 피그마의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여러분들과 저는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작업하거나 여러 번 파일들이 여기 있겠지만 처음 계정을 만드신 분은 이 화면이 좀 간단하거나 다른 화면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피그마로 작업을 진행할 때는 웹상에서도 할 수 있고요. 또 앱을 다운받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피그마 아이콘 있죠. 여기에 제 아이디가 이렇게 나오는 이 화면은 웹상에서 피그마를 연 케이스이고요. 또 여기에서 다시 피그마를 검색해서 피그마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맥과 윈도우로 나눌 수 있죠. 맥 사용하신 분은 이 부분을 클릭해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고
데스크탑을 사용하시는 분은 윈도우용 데스크탑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되었다면 여기에 피그마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되면 데스크탑과 웹의 차이는요, 데스크탑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집 모양이 있습니다. 나머지 화면들은 비슷합니다. 웹상에서 할 경우에는 여기 집 모양이 없고 바로 아이디가 나오죠. 시작을 하기 전에 데스크탑과 웹의 차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 브라우저 대 데스크탑 앱의 차이를 살펴볼 건데요. 브라우저 버전의 장점으로는 동일한 파일에서 실시간 다른 사람들과 동시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파일 공유 시 다운로드 없이 클라우드로 접속만 하면 공유가 가능하고요. 어떤 브라우저에서도 별도의 다른 설치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기 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구글 웹 폰트를 제공합니다. 단점으로는 로컬 폰트,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폰트를 의미하죠. 이 로컬 폰트를 공유할 때는 따로 피그마 폰트 도우미를 다운로드 하여서 별도 세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치 후 재실행은 필수고요. 재실행을 해야 로컬 폰트가 깨지지 않습니다. 이 브라우저 버전은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겠죠. 그리고 내 데스크탑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데스크탑 앱의 장단점은요. 앱을 다운로드하면 별도의 인터넷 연결 없이 피그마를 사용이 가능하겠죠. 로컬 폰트를 별도의 추가 세팅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폰트 도우미를 다운로드해서 세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데스크탑용에서는 추가 세팅이 필요 없다고 하고 단점으로는 동시에 동일한 파일을 실시간으로 협업해서 작업이 불가능하고요. 온라인 작업 파일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열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브라우저와 데스크탑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데스크탑 앱의 인터페이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드래프트에서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거나 여기에 뉴 디자인 파일을 클릭해서 실습 화면을 열 수 있는데요. 플러스 디자인 파일 또 뉴 디자인 파일 같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게 되면 이게 2024년도에 새롭게 개편된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피그마 아이콘이 보이시죠? 자, 여기를 클릭하면 메뉴바가 보입니다. 파일, 에디트, 뷰, 오브젝트, 텍스트, 어레인지, 벡터, 플러그인 뭐 이렇게 등등의 메뉴바가 보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도구 모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작업 패널이 있는데요. 이 패널은 지금 현재 여기에 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역이 바뀌는데요. 이 도구 모음에서 아트보드에 해당되는 프레임을 한번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프레임을 드래그 했더니 이 부분이 프레임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여기에서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패널에 렉탱글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피그마는 2024년도에 3로 개편되어서 기존의 인터페이스와 좀 많이 좀 다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작업 패널과 오른쪽에 있는 작업 패널은 컨트롤 역 슬래시를 클릭하면 패널이 사라지죠. 다시 컨트롤 역 슬래시를 클릭하면 나타납니다. 이 작업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쇼 하이드를 눌러도 같은 결과로 나옵니다. 명령어는 컨트롤 플러스 역 슬래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on 타이틀에 작업의 이름을 적을 수 있는데요. 피그마 입문이라고 이름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이 버튼을 눌러서 축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왼쪽 작업 패널을 보시게 되면 파일과 에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페이지에는 작업에 해당되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가령 내가 와이어프레임을 제작한다. 그럼 여기에다가 자, 와이어프레임 이렇게 쓰고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UI 디자인을 하겠다. 그러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를 계속적으로 추가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디자인 시스템 저렇게 계속 추가할 수 있죠. 피그마의 팀 프로젝트는 3개 파일만 쓸 수 있지만 프로젝트 안에서 페이지를 추가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무료 계정이지만 많은 파일을 작성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앱 파일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iOS 18에 아이패드 18 UI 키트가 제공되어 있고요. 머터리얼 3의 디자인 키트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에셋들이 있어서 꺼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여기 보면 또 매터리얼 디자인 3도 스위치 버튼 등 제공된 파일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셔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패널에는 디자인 패널과 프로토타입 패널이 탭 형식으로 제공되어 있고요. 디자인 패널에서는 디자인 작업을 하고 프로토타입 패널에서는 각 페이지 간의 연결 등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미리 보기 버튼이고요. 또 이 쉐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초대하고 싶은 분의 이메일을 입력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초대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에디트와 캔 뷰로 구분이 되는데요. 캔 에디트는 그야말로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캔 뷰는 볼 수만 있겠죠.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서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추가된 페이지를 지우려면 오른쪽 마우스 딜리트 페이지를 누르면 제거됩니다. 다음은 도구 모음을 살펴볼 텐데요. 맨 왼쪽에는 무브 툴과 핸드 툴과 스케일 도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러스트의 아트보드와 같은 프레임이 있고요. 또 각 내용별로 나눌 수 있는 섹션이 있고 슬라이스가 있습니다. 프레임을 선택해서 보게 되면 여기에 프레임의 크기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폰 종류의 사이즈가 있고 태블릿의 사이즈들이 있고 데스크탑 사이즈들이 있고 와이어프레임 사이즈, 프레젠테이션 사이즈 등 뭐 여러가지 다양한 사이즈들이 있죠. 데스크탑에서 여기 데스크탑을 눌러서 열게 되면 데스크탑 프레임이 활성되는데요. 저희가 선택한 것이 프레임이고 이 프레임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너비는 1440이고 헤이트는 1024다. 필의색, 내부색은 흰색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러스트에서 아트보드처럼 이 영역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기 도구를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에는 렉탱글, 에로우, 일립스, 폴리건, 스타, 이미지 이렇게 있는데 먼저 사각형 도구를 선택해서 드래그하면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얘 위드는 277이고 헤이트도 277이라고 정보가 나오고요. 선택된 것이 렉탱글이라고 나오죠. 얘 위치는 X축으로 200이고 Y축으로 106이다. 얘 너비는 227, 헤이트 227. 그리고 클립으로 가로 세로 비율을 고정시켰습니다. 여기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동그라미가 생겨요. 자, 얘를 드래그하면 라운디드가 29만큼 줄어든다고 나오죠. 여기에도 코너 레디우스가 29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내부색을 바꾸고 싶다. 여기 필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조절하고 싶을 때 드래그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다 직접 입력할 수도 있겠죠. 자, 입력을 했을 때 너비만 입력했는데 여기에 클립이 체크가 되어 있어서 하이트도 동시에 크기가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한쪽 부분만 늘리고 싶다 할 때는 당연히 이 클립을 체크를 해제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선을 주고 싶을 경우는 이 스트로크에서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원하는 컬러를 줄 수 있고요. 스트로크의 위드를 올려줄 수 있는데요. 패스 선의 영역을 보세요. 안쪽으로 되어 있으면 인사이드고 센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선이 가운데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웃사이드일 경우는 선 밖으로 스트로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라인 툴이 있습니다. 이 라인 툴은 스트로크만 있겠죠. 원하는 컬러를 줄 수 있고 스트로크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센터냐 인사이드냐 아웃사이드냐를 정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끝 모양이 에로우냐 아니면 삼각형이냐 역삼각형이냐 뭐 동그라미냐 등등, 그리고 코너를 둥글게 하겠다 각지게 하겠다를 설정할 수 있고, 이쪽이 왼쪽이면 이쪽은 오른쪽이겠죠. 오른쪽 끝 모양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화살표고요. 이 화살표도 두께와 뭐 컬러 등을 바꿀 수가 있겠죠. 다음은 동그라미 툴인데요.
정비례하게 드래그 하기 위해서는 Shift를 누를 수 있는데 중앙에서 커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일러스트와 포토샵과 마찬가지로 Shift Alt를 누르면 중앙에서 이렇게 커지는 동그라미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안에 이 동그라미가 있죠. 얘를 위쪽으로 당기게 되면 이렇게 벌어지죠. 차트에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이 생기죠. 그리고 이 가운데 거를 위쪽으로 끌어주게 되면 차트 모양이 생기죠. 두께를 조절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더 이 차트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필에서 내부 컬러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트로크를 주겠다 하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컬러를 적용하고 스트로크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폴리곤 툴인데요.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요 동그라미를 안쪽으로 넣으면 라운디드가 생기죠. 이 아래도 동그라미가 있어요. 얘를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사각형이 되고요. 또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이렇게 각이 계속 늘어나죠. 이렇게 모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컬러를 바꿀 수가 있고요. 또 바꿀 수가 있죠. 다음으로 스타 툴이 있습니다. 이 스타 툴은 별이죠. 이 별의 모양을 이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라운디드를 만들 수 있고요. 이 동그라미를 이용해서는 별의 모양을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동그라미는 위쪽으로 이렇게 끌게 되면 이 개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각 도구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코너 라운드가 있죠. 이 코너 라운드는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각을 만들 수 있지만 이 버튼을 클릭해서 각각의 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에 두 개만 라운드를 주고 아래는 0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모양을 각각 만들 수도 있고요. 또한 이런 선의 경우는 여기에서 두께를 조절하고 이 버튼을 이용해서 스트로크의 스타일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버튼이 활성화되려면 무브 도구로 선택을 해서 보시면 직선으로 하겠느냐 점선으로 하겠느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의 경우 끝 포인트를 여기서도 정할 수가 있죠. 이 부분 중요하죠. 디자인을 할 때 이 코너의 모양을 둥글게 처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스퀘어로 되어 있으면 많이 거칠어 보이죠.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라운드로 줘서 좀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디테일도 디자이너는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런 도형에 스트로크를 적용했을 경우에도 이 코너의 모양도 정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버튼에서 각지게 하겠느냐 꺾이게 하겠느냐 자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별로 변화가 없죠. 여기에서는 인사이드로 해놔서 변화가 없습니다. 아웃사이드로 했을 경우 모양이 확실하게 변하죠. 저 디자이너는 이 스트로크를 사용할 경우 이런 코너 모양 같은 것도 디테일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죠. 특히나 이런 펜툴로 패스를 떴을 경우 이 선의 끝 처리 부분들이 중요하죠. 선택을 했을 때 이 버튼을 이용해서 코너의 둥글기를 라운드가 예쁘겠죠. 그리고 엔드 포인트를 라운드로 주면 이 코너 모양이 부드러워서 보기가 훨씬 좋은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스타 툴에서 이 동그라미를 이용하면 카운트가 이제 늘어나고 이 동그라미로 모양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개수를 줄이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코너를 부드럽게 하면 우리가 흔히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별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죠. 자, 이걸 활용해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툴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피그마를 공부합시다. 복사해서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타이포그래피에서 폰트의 종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서치를 이용해서 폰트를 정할 수도 있죠. 그리고 폰트의 두께를 정할 수 있고요. 폰트의 사이즈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줄 간격입니다. 200% 퍼센트로도 줄 수 있고 픽셀로도 적을 수 있는데요. 픽셀의 경우는 자신의 폰트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적는 게 좋겠죠. 10이면 16, 이 정도도 가독성 있는 줄 간격이 될 것 같아요. 1.4, 1.5 이 정도 비율이 가독성이 좋죠. 그리고 자간 간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타입 툴을 알아보았고요. 이 버튼은 코멘트를 달아줄 수 있는 버튼입니다.
피그마는 공동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남겨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살표를 눌러 닫았을 때 마우스를 올리면 내용이 보이고요. 자, 이게 신경 쓰여서 보이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오른쪽 마우스 하이드 코멘트를 누르시면 코멘트가 사라집니다. 자, 마지막 이 버튼 액션 버튼인데요. 자, 여기에는 앞으로 AI가 붙는다고 나오죠. 그리고 오토 레이아웃을 추가한다거나 오브젝트 모듈을 락을 채운다거나 선택한 것을 보이게 하거나 보이지 않게 하거나 하는 등의 기능들이 있죠. 이 기능들은 작업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그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